네, 혜라님 어제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국정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근데 의료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그리고 비상의료가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국민과 그 의식의 괴리 때문에 대통령이 지지율도 안 오르고 지금 이 정권이 날마다 똥볼 차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지. 대파 예전에 시중에 몇천 원이라고 하는데 본인 혼자 800 얼마라고 한 거랑 똑같아. 그거 사소한데 그것 때문에 진 거야, 총선에. 국민과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을 때 국민은 되게 두려움을 느껴. 나와 같은 세상에 안 사네?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게 대통령이야? 무섭지. 그리고 그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점의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의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상태가 돼야 돼. 즉 몸이 어디가 암으로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고치려고 병원에 가고 노력을 해.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이란 걸 받는 거야. 만약에 너무 늦었어. 이건 뭐야? 아픈 줄 몰랐어. 아픈데 그러면 가서 고칠 생각도 안 해. 이게 맞는 줄 알고. 그게 문제라서 정기검진 받아라 하잖아. 그래서 그 의식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고쳐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프네, 병이 걸렸네 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거야. 현실 문제를 인식하는 게 현실을 고치는 출발점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은 그걸 안 해. 현실 문제 인식은 안 해. 안 하려고 해. 그게 고집이야. 객관성을 잃어버려. 대파가 몇천 원짜리를 몇백 원. 일부 국민은 그래. 뭐 그게 중요하냐. 엄청 중요해. 그게 다야.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을, 너무 현실과 괴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정신병자라고 하잖아. 병원에 가잖아. 왜 병원에 내비둬? 위험하지도 않은데?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 보면 안 무서워? 무섭지? 왜 그래? 현실이 안 사니까. 이게 현실에 이렇게 동떨어질수록 위험한 거야. 왜? 고쳐지지 않아.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정신병자는 병원에 안 간다고. 그것처럼 위험한 거야 지금 대통령이. 근데 왜 저럴까 내가 생각해봤더니 대통령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범죄자만 상대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 너는 무조건 틀리고 나는 무조건 맞다가 강하게 생겨. 그러니까 범죄자의 말은 주로 거짓말도 많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지. 그러니까 반쯤은 접고 들어. 늘 거짓말이야 이렇게 듣고. 많이 속았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한 몇십 년 하고 나서는 아예 안 믿는 상황에 이른 거야.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네 범죄 방탄하려고 그러지 안 믿어. 나만 맞아.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시중에 국민들이 검사를 대통령으로 검사 출신 안 뽑는다고 하는 얘기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 않아서 의식이 왜곡돼 버렸단 말이야. 그 의식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대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내가 맞지, 넌 틀리지. 머리로는 이 사람은 정상인이고 범죄인이 아니라고 느끼지만 모든 일은 잠재의식이 하거든. 잠재의식이 왜곡돼 버렸거든 이미.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응급실 다 뺑뺑이로 힘들어요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야. 일부는 맞는 것도 있지. 정확하게 범죄인이 감추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눈이 또 있어. 그건 좋은 의식이야. 뭐냐면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의사가 절대 다수 부족한 거 맞다고. 그건 또 맞는 말을 한 거야. 하지만 현실은 지금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원활할 리가 있어? 10분의 1로 돌아가는데? 그렇잖아. 그 현실 인식을 안 해주는 거지. 병원 가도 대통령이 가면 좋은 쪽으로 보이지 아픈 걸 보이겠냐고. 그래서 그런 인식을 참작을 하는 걸 못해. 너무 오랫동안 그 의식 고착화돼 있어서 국민과 괴리돼 있고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란 걸 알아야 돼. 현실 상황 인식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국민은 속이 터지고 지도자가 현실 상황 인식이 안 되면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 자기가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큰일 났다. 현장이, 응급실이. 그래야 코로나 때처럼 현장 상황판 다 돌려서 어디 병원은 지금 응급실이 안 되고 어디는 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는 지금 어디다, 현재 어디다.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코로나 때처럼 브리핑 해주고 국민들한테 언론들도 가서 거기 현장 상황 같은 거 응급실도 취재하고 집중해줘야 돼, 응급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급실에 힘든 상황 나오면 국민이 거기 다 의식을 집중해주면 의식 자체가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 의사들이 두려움이 올라와. 자기들이 버린 응급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힘든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의사한테 자성을 촉구하고 질타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의사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고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저렇게 다 나간 건 힘들었기 때문이야. 그들도 어디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이야. 이 기회에 막 실컷 얘기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국민들 아픈 국민 보면서 속이 문드러 썩어졌는지도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의사도 공감하게 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야.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중을 안 해줘. 의식으로 돋보기로 종이를 이렇게 비추면 한 점에 모이지. 그래서 불이 나잖아. 치유가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게 생기는 거야. 불이 내가 원하는 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집중해줘야 되는데 아니 문제 없어 이러고 그냥 버리고 내버려 두는 거야. 의식의 힘을 무시하는 거지. 마음을 무시해서 이 정권이 여기까지 온 거야. 현실 인식 때문에 총선에도 참패했고 앞으로 그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이번 정권은 똑바로 차고 무서운 일이 닥치지. 국민이 참다 터지는 거야. 저렇게 별나라 세상 소리를 하면. 근데 잠재의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고집 부리는 것도 몰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의식이 잠재의식이 완전히 범죄자를 보다 보니까 왜곡돼서 그런 거야. 그걸 빨리 고쳐야 돼.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최상병 그 특검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압 의혹 실체 없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은 선상이야. 어느 국민이 외압 의혹이 없다고 생각해. 감추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중도층은. 근데 혼자서 왜 똑같은 청문회를 보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인식할까?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똑같은 대통령의 브리핑을 보고 여와 야가 전혀 다르게 평가하지. 그렇죠. 여당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 달라졌다. 야당은 정말 저거 너무 이해 안 해준다. 막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똑같은 경험 정보를 가졌어도 자매들이 부부가 여기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하면서 얘기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다. 그래서 이번에 브리핑 보면서 여당 말도 맞고 야당 말도 맞다는 걸 알았어. 여당 말대로 대통령이 어느 부분은 맞는 게 있거든.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해야 돼. 나중에 노령 인구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병이 많이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의사 정원 절대 부족해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 어제 오늘 일 아닌 거 맞아. 지금 더 심하게 뺑뺑이지만. 그리고 지금 의사도 고집 부리니까 이번에 꺾어야지 26년으로 미루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고민해야 되는 거 맞거든. 하지만 가는 과정 중에서 그 아픔은 이해하고 어떻게 돌파할지 국민과 같이 고민해주고 국민의 아픔을 정부가 이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래버리는 거야. 국민은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야당 말도 맞거든. 국민의 아픔 이해 안 해주는 거. 어느 쪽에서 보느냐야. 하지만 이걸 소통해서 인식이 잘못된 건 고쳐주고 여당과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은 야당 말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이게 국민과 잘 소통할까. 야당은 대통령 말도 받아들여야 돼.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맞거든. 자기들도 공감해. 그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국민께 이런 건 정부 도와주자고 하면 토사랑 받을 텐데 안 해주는 거야. 소통을. 그 인식 차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문제도 사실 이슈가 크잖아요. 근데 명품백 그 수수가 무혐의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일은 언급을 더더욱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 특혜 조사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을 방문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졸렬한 반박이지. 그거는 예전에 권양숙 여사 사저 방문해서 그때는 전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죽고 다 죽은 미망인을 검찰로 그럼 소환해서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어. 뭐 사실은 국민적인 미움이 막 공분이 일어날 때가 아니잖아.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가 본인들 측에 유리하게 조사를 받아줘야 여론이 가라앉으니까 받은 것도 있다고. 권양숙 여사는 이미 끈 떨어진 신발이야. 권력도 잃고 남편도 죽은 상태에 그 사람을 불러서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 이건 국민이 원하는 거야. 정치인으로서로 생각해야지. 디올백 문제를 제대로 사과를 안 해서 국민이 공분하니까 그거 가라앉히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럼 확실하게 가라앉혀줬어야지. 검찰 조사 받게 하고 국민과 똑같이 해서 우리는 내로남불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똑같다. 아니 4대 개혁 한다면서. 개혁의 주체가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혁이 왜 개혁해?
평등하려고 개혁하는 거야.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려고. 근데 개혁하는 주체가 불평등하게 나는 검사들 휴대폰 압수하고서 조사받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치? 비교를 할 거래야지. 권력자하고 현직 영부인과 이미 권력자가 아니고 남편까지 죽은 미망인을 이미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국민이 그냥 용서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두려웠을 걸 불러서 조사하면 검찰한테 화살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거를 비교한 건 잘못됐지. 그리고 또 요즘 한동훈 뭐 윤한 갈등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훈과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문제 없다.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고집이야. 국민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갈등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왜 그걸 그냥 갈등한다. 마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 좋은 거지. 맞다. 하지만 국정 운영하면 쌈박질도 하는 거다.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고민할 때 이거는 틀리면 승질 나지. 걔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봐라. 내 편 좀 들어줘라.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 좀 여당 대표가 됐으면 의대정원 유예해봤자 그때 가서 또 고집부리면 어쩔 거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프게 왔는데 이제 잘해서 타개해야 되면 타개책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로 저렇게 나한테 말 안 듣는다. 막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렇게 거야. 하시면 진짜 시원하겠네요. 답답한 걸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한동훈이 내가 제일 믿었는데 내가 배신감 느끼는 거 당연하고 이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걸 쿨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좋은데 그걸 그냥 봉합하듯이. 왜 그럴까? 너무 미워하면 미움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야. 너무 미워하면 안 미워하는 척해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할 게 뭐 있어? 내가 이재명 대표 욕을 버럭버럭 하니까 내가 엄청 미워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나 그분 안 미워해. 답답해서 미움 쓰는 거야. 그냥 벌 받으면 나 같으면 빨리 벌 받겠네. 받고 나오면 대통령 따다 놓은 당상인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래. 윤 대통령도 내가 버럭버럭 할 때는 어때? 고집 부릴 때 국민 마음 미안해져서 너무 미움받으니까 아파서 그래. 나 윤 대통령도 좋아. 이재명 대표는 흙수저에 아픔이 있어서 좋고 윤 대통령은 남자답고 어떤 부분은 진취적이야. 그 고집이 멋있어. 그 고집 쓸 때 써야 되는데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부릴 때 죽이고 싶지. 진짜 쓸 때는 멋있잖아. 좋아. 한동훈 대표 스마트해서 좋아.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해해줘서 다 좋은 게 있어. 좋은 건 다 알아 국민들이. 하지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뼈 때리는 소리 하는 게 이게 위대한 이슈잖아. 네, 그렇죠. 잘못 쓰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뿐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브리핑 보면서 나는 대통령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눈빛이 살기 등등하지 않고 그래도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나는 예전에 보다는 훨씬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아직도 현실인식 안 하고 못하고 응급실 괜찮다고 얘기할 때 이분이 진짜 고집 모르는구나. 너무 오랜 동안 검사 생활에서 보이는 대로 듣고 내가 맞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잘못된 게 안 보이고 국민 말도 안 듣는 거구나. 그걸 좀 알았거든. 현실인식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족 얘기 안 하는 거 맞다 할 때 본인이 좀 가족에 대해서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조금은 아는 느낌이라 옛날보단 나아졌는데 아직도 현실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 상태로는 대통령의 의식으로 많이 부족하다. 특히 어디서 부족하다고 느꼈냐면 국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국민이 더 힘들잖아. 본인은 보호받고 있잖아. 공권력에 의해서. 네. 그래서 주치의가 있어서 쓰러지거나 하면 그냥 뭐 응급실 갈 사이도 없이 바로 달려들어서 응급처치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거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국민들은 그 가슴이 안 아파? 눈물이 안 나오냐고. 난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게 딱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야 하는데 진짜 나는 우리 아빠가 만약에 그랬어 봐. 어떤 느낌이겠어? 우리 아빠가 그랬으면 나는 거기 총으로 쏴 죽였어. 칼 들고 메스로 의사 찔러 죽였어. 안 받아준다고 하면. 정말. 그게 올라와. 본인이 생각해봐. 김건희 여사가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죽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찔러 죽이지? 그런 국민의 마음을 왜 이해 안 해주는데. 이해만 받으려는 아기 마음이야. 이해해주는 게 강자 마음인데 약자 마음을 쓰고 있잖아. 국민한테. 본인은 강자인데 다 지금 보호받고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울어야 돼.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제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고집 부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이해부터 해줘야 돼. 공감을 해줘야 돼.
본인만 죽겠냐고. 국민이 얘기하고 싶어 대통령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답답하지, 그치? 응, 상대의 답답함을 이해해주고 국민의 답답함을, 대통령의 답답함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잘 헤쳐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판도 하나 설치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상시기 시국선언 하는 거야. 그리고 의식의 힘을 모으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응급실 상황을 맨날 방영하면 의사들이 양심이 있거든. 의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전공의들 되게 힘들어. 내가 예전에 남편이 전공의 시절이 있었거든. 쟤 잠 못 자. 불쌍해. 몇 시간 못 자. 난 이해는 한다고. 근데 국민 팽개쳐서 국민을 죽게 하니까 소리 지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도 죽겠어요.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전공의 하면서. 이러면 챌린지를 한번 시켜. 불쌍해. 진짜 힘들어요. 머리에 그냥 못 감아서 비듬이 허해. 여자 의사가. 전공의가. 그 정도로 힘들거든. 우리 국민이 좀 알아줘야 돼.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돈이 다가 아니거든. 그들도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언론이 가서 챌린지를 다 시켜. 시원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국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면 돌아오는 의사들이 있어. 응급실 상황 계속 브리핑하고 그럼 돌아와서 사명감을 일으켜줘야 돼. 나라에서. 당신들이 없으면 국민이 죽는다. 제발 돌아와라. 하면서 사명감을 일으켜주고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 오는 의사들이 있고 또 의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격정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 국민이 힘들고 아픈 거 의사 없으니까 고마움도 표시하고 하면서 좀 국민이 뭉치는 계기가 되게 정부에서 그런 장을 좀 펼치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근데 맨날 뭐 기자들 불러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줬다. 이런 건 공감이 되나? 안 되잖아. 얼마나 아팠는지.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아파요. 내가 몰라서 지랄던 게 아니야.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지랄은 떨었지만 나는 의사도 불쌍해. 너무너무 아파. 그분들이 근데 더 아픈 건 뭐야? 그럼 자기 마음을 이해받을 곳이 없다고. 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지.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론 하지만 그래도 그걸 자기소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언론은 그런 얘기도 들어주고 무조건 질타할 것만도 아니지, 그치? 질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질타를 많이 한 거야. 하지만 의사들도 힘든 건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공감도 해주고 환자가 힘든 거 정부가 또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현장 상황도 중계해야지. 코로나처럼. 그러면 의사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헌신했어. 그치? 국민들의 집중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의식의 치유지. 항상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 집중된 의식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 마음의 힘을. 윤 대통령은 그걸 무시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국민의 마음을 무시해서 국민이 아프고 힘든 걸 인정하고 같이 공감을 먼저 해줘야 국민이 대통령 말을 듣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해를 안 해주네?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제 그게 가장 이건 아닌데 그거였고 오늘 아침에 쇼츠에 쪽박촌 일을 했다고 김건희 여사 기사 나왔어. 참 나는 좋게 봐요. 누구는 쇼질이라고. 쇼질이라도 평생 그걸 해봤겠냐고 영부인께서. 언제 그렇지.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아픔을 모르는 거야. 애기처럼 철이 없어서 그냥 성형하고 예쁜 옷 입으면 날 좋아해 주겠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애기라서 그런 건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진짜 인생 공부야. 이렇게 세상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나는 진짜 행복하구나 느껴야 되고 쇼질이란 소리 들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측은지심이 올라와서 봉사정신도 생기고 엄마 마음 쓰는 때가 와요. 그때 국민이 사랑해 줄 거거든. 그래서 영부인께서는 굴하지 말고 일부 국민들이 쇼질이라고 비아냥 거려도 굴하지 말고 하세요. 쇼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쇼질이라도 그거 해봤습니까? 쇼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와 함께 이걸 한번 쇼질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임기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언젠가 진정성을 알아주겠죠? 조금 하다 그치지 말고 2년 동안 계속 해왔으면 지금쯤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검찰 조사도 안 받고 윤 대통령이 조금 고집부려도 영부인을 봐서 국민이 많이 참고 그랬을 거거든. 그래서 좀 응원합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제발 좀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루 몇 시간이라도 계속하고 물론 급한 일 있을 때 못하지만 늘 신경 쓰고 그런 아픈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걸 계속 내보내다 보면 국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미움이 가라앉게 될 거예요.